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Reasons to leave the seasons. This breezes Jesus. The seizures about as cool as my t-shirt. This chick is old school like Shelto Adidas. She feed me shellfish, I need it. Since I don't eat beef or chicken, pork always bleeding. Y'all had enough of your summer, go leave and go back to Bummer, Ohio. Why only wild out on the weekends? I'm on a surface safari with a stunner for certain. Sir, I'm sorry if you only thought of putting just your feet in. Now repeat, and I'm on my way away from here. Kids go out, get the babysitter paid and don't go home now. I be known but don't forget phone calls out, but it goes two ways like a free so out. I was there to get a seat, I was good up in the out. My thoughts are so unique, I may blow now. 오랜만에 포드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저희 평범한 자동차 리뷰 벌써 2년 전입니다. 2년 전쯤에 포드 모델들 시승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새롭게 이제 포드 링컨 차량들 앞으로 시승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델로 어떻게 보면 포드 라인업 중에 가장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 모델을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포드에서 1990년부터 출시해서 판매 중인 SUV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드 코리아를 먹여 살리고 있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는 준대형급 사이즈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지만 미국 시장, 미국에는 미드 사이즈로 이 차량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 1세대 모델을 살펴보면 1990년 3월에 1세대가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요. 당시 출시된 모델을 살펴보면 브론코, 요즘에 이제 새롭게 신형으로 지금 출시해서 지금 포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픽업 트럭인 브론코를 가져다가 2열에 이제 좌석을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해서 최초 익스플로러 1세대가 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여담이지만 배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당시 이제 마쓰다 를 통해서 나바흐라는 이름으로도 판매가 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2019년 11월에 출시를 한 6세대 모델이 판매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사전 계약이 2000대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면 국내 시장에는 제가 알기로 2세대 모델부터 이 익스플로러가 이제 진출을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인기가 이제 확 높아지는 시점이 5세대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5세대부터는 어떻게 보면 포드 코리아를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리고 있는 모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작년 판매량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작년 포드 링컨 통합 판매량을 확인해 보면 익스플로러 모델이 약 3,100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판매 대수는 포드 링컨 전체 라인업 중에 점유율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판매 중인 익스플로러 판매 트림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하는 모델, 어떻게 보면 이 익스플로러 모델 중 가장 주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2.3 에코부스트 모델이고요. 공식 판매 가격으로 보면 6,31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2년 전에 시승했을 당시에 그때 판매 가격이 6,020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식 변경이 되면서 가격이 조금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23년형으로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출시를 하겠지만 23년형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또 상승을 합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한 약 400만 원 정도 좀 더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일단은 제가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영상 업로드 기점으로 보면 프로모션 영상도 이제 곧 촬영을 하고 업로드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 프로모션 영상을 보시면 지금 혜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적기기는 해요. 그래서 6,310만 원에 이제 공식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트림이 조금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2년 전에 시승했을 때는 2.3 에코부스트 그리고 3.0 플래티넘, 2.3 에코부스트는 리미티드라는 트림으로도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3.0 플래티넘, 그리고 3.0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트림으로 당시에 제가 시승했을 때 트림을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현재 이 판매 트림을 보면 2.3과 3.0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조합이 좀 바뀌었어요. 저도 이거 자료 조사 보니까 작년에 출시를 했더라고요. 기존의 3.0 아마 트윈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거에다가 이제 전기 모터 조합으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판매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현재 트림으로 보면 3.3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고 여기에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되어서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좀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3.0의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현행 3.3 하이브리드 모델로 이제 대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요거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시승했던 거 곰곰이 생각하면 3.0L 트윈터보 엔진에다가 전기모터 조합 자체가 이 출력이 좀 더 부담스러운 이 주행 느낌을 좀 줬었거든요. 차를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그런 거에 비춰보면 좀 잘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력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제가 알기로 405마력의 이제 출력을 당시에 이제 나타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이 323마력으로 조금 조정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가격에서도 좀 이제 차이가 나는데, 2.3 에코부스트 기준으로 보면 2년 전만 하더라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비쌌거든요. 근데 현재는 3.0 플래티넘 모델이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2.3 모델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약 850만 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 이제 가격 차이가 나고, 하이브리드 모델과는 약 6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뀐 거죠. 제일 상위 트림 자체가. 그래서 에코부스트랑 2.3 에코부스트랑 3.3 하이브리드 모델,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내 옵션 구성이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이 많고, 3.0L만 이제 옵션이나 이런 구성에서 조금 이제 차이를 두는 요런 이제 트림 구성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 2.3L 직렬 4기통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 여기에 변속기는 자동 10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304마력, 최대 토크 42.9kg/ms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기본 구동 방식, 포드 차량들에서 이제 이 SUV에서 이제 사용되는 인텔리전트 4륜 구동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고요. 이 시스템은 터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이 설정이 가능하도록 이 차량 세팅을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공식적인 제로백 수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예전에도 찾아봐서 소개를 못 시켜 드렸었는데, 하지만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준대형급 차체를 가지고 2.3L 엔진으로 상당히 좋은 수준의 파워트레인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공차 중량은 2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8.9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렬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제가 2년 전에 시승했던 익스플로러 당시에 21년형 모델이었나요?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와 현재 22년형 모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구성은 아닙니다. 6세대 모델이 공식적으로 출시하고 난 이후에 연식 변경으로 계속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은 동일한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행 판매되고 있는 인테리어 트림 구성을 보면 두 가지의 트림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에버니 레더 위드 퍼포레이트 인서트라는 명칭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카탈로그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영문으로 지금 언급을 해드린 건데 에버니 레더 같은 경우는 블랙 시트, 그러니까 블랙 색상의 위주로 이 인테리어 구성이 이제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약간 아이보리색이 나는, 브라운은 아닙니다. 약간 밝은 톤의 아이보리색 계열인 샌드스톤 레더가 이제 적용되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인테리어 트림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모델은 블랙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보니 레더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레이트 인서트 같은 경우는 이 퍼포레이트이 천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시트에 구멍이 이제 좀 나 있어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시트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통풍 시트 구성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성은 제가 2년 전 시승했던 거랑 거의 동일한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익스플로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제가 물리 버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전부 다 물리 버튼이 들어간 게 일단 첫 번째로 좀 좋은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수납함이 많기도 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익스플로러 이 실내 구성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6.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클러스터 계기판 구성입니다. 일단 현재 이 구성 자체는 아날로그 방식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제 가운데 디스플레이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방식인데, RPM 게이지와 스피드미터는 아날로그 타입으로 지금 바늘이 눈에 띄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아날로그라 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가운데 디스플레이 6.5인치가 생각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로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인텔리전트 4WD 이렇게 보이실 건데, 지금 현재 주행하고 있을 때 출력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아날로그랑 디스플레이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구성인데, 이 아날로그 이 바늘 같은 경우는 시인성 괜찮은 편입니다. 바늘 자체가 약간의 이제 하늘색 계통으로 밝게 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시인성도 그렇고 이 폰트 자체도 눈에 좀 잘 띄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전에 가격 언급했을 때 가장 이제 비싼 상급 트림이죠. 3.0 플래티넘으로 넘어가시면 디지털 계기판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전체적인 계기판 사이즈가 상당히 넓어져요. 그래서 그 트림별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0도 시승을 해보겠지만 2.3에 적용되어 있는 계기판 구성도 워낙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상급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계기판을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구성적인 면에서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 에코부스트 HUD 시스템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구성에는 없네요. 그리고 계기판 좌측 헤드라이트 관련 다이얼, 조명 패널이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좌측에는 트렁크 오픈 버튼까지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우선 이 도어 레버 앞쪽에 중앙 제어 락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이 버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앙 제어 락 장치는 조수석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 1, 2, 3이 이렇게 보이실 건데 메모리 구성까지 일단 제공을 해줍니다. 이 메모리 구성은 운전석만 제공을 해주고요. 보통 일반적인 차량들, 다른 브랜드 차량 보면 셋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1, 2, 3 번호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시트랑 스티어링 휠 조정을 해 놓으시고 저장을 한다라고 하시면 1번을 이렇게 길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내가 시승했던 게 이거 설명하면서 기억이 나는데, 이 스타일 자체가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고 미국 차량들이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편안해요. 빠르고 뭔가 이 구역별로 잘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런 버튼 이런 거 하나 조작하는 거에서도 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사이즈면 차량 크기, 실내 크기를 생각하면 조금은 작게 느껴져요. 작다기보다는 컴팩트한 느낌이 좀 주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이 스티어링 휠 잡았을 때 그립감은 완벽하게 두꺼운,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시승했던 차량 중에 아우디 모델들이 유독 이 스티어링 휠 두께가 좀 얇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BMW 모델들이 좀 두툼하게 느껴지는 스티어링 휠 이제 구성이었는데,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난하다, 적당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티어링을 잡았을 때 느낌, 이 가죽 스티어링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약간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드럽다기보다는 이 무늬 재질 느낌이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작동 방식, 이건 좋아요. 전동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틸트와 텔레스코픽을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이 전동에 들어가 있다는 건 이 메모리 구성에 맞춰서 이 스티어링의 구성까지도 한 번에 메모리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구성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반도체 이슈라 그러면 제일 이제 손쉽게 많이 빼는 게 이 스티어링 이 전동 구성을 삭제시키는 브랜드를 제가 종종 많이 봤는데, 반도체 이슈가 요즘에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지시켜줬다는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구성을 보면 좌측 라인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은 계기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구성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컬럼, 이 방향지 시스템 컬럼 제일 끝단에 보시면 차로 유지 기능을 이쪽에서 켜거나 켤 수 있는, 지금 계기판에 보이실 겁니다. 이런 구성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포드 링컨 브랜드는 좀 특이하죠. 여기 보면 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통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다. 이거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별도의 이제 인터페이스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성은 정말 빼놓지 않고 넣어주는 것 같아요. 스마트 미러링, 맵까지, 기본적인 맵도 이쪽에서 활성화를 할 수 있고요. 야, 이거 참 플레이스토어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구성이 있고, 다시 복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스티어링 휠 쪽에서 별도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구성까지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트의 구성, 기본 가죽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는 전동 방식이고요. 당연히 메모리가 있으니까 전동이겠죠. 그리고 열선과 통풍 기능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전반적인 착자감으로 보면 몸을 완벽하게 그렇다고 놔두는 스타일은 아니고 살짝은 잡아주는 느낌이 나는데 편안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장시간 운전을 해도 그렇게 피로가 많이 들어오는 스타일의 시트는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컴포트한 느낌이 주가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사이 서포트는 없습니다. 사이 서포트는 없고, 여기서 이제 상급 3.0 플래티넘까지 넘어가시면 거기에는 이제 마사지 시트 기능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게 이제 트림별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시스템은 싱크 3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량 사이즈를 비하면 현재 익스플로러에 적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조금 작은 느낌이 있죠. 일단 구성으로 보면 운전자 보조, 이쪽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에이다스 시스템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이쪽 크루즈 컨트롤에는 어댑티브 기능까지도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멀, 어댑티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차선 유지, 충돌 대비 보조, 후방 카메라, 사각지대 경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에이다스 시스템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에이다스 시스템 명칭으로 보면 코파일럿 360 어시스트 플러스라는 명칭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건 웬만한 에이다스 시스템은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와 탑뷰, 이렇게 서라운드 뷰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구성입니다. 이런 구성은 좋죠. 에이다스 시스템을 정말 완벽하게 다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량 쪽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 기본적인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구성이고요. 원격 시동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어 키패드 코드를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시스템까지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어까지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눈에 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맵을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데 스마트폰만 이렇게 연결이 돼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메뉴 중에 무드 조명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복잡하거나 그렇게 느끼실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 각도 자체가 약간 이렇게 좀 틀어주면 운전석에서의 이 시인성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거 말고는 대체적으로 이 기능적인 면 이런 부분에서 충실합니다. 그게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만 이렇게 틀어주면 어땠을까라는. 이 디스플레이는 2열 시트의 이 중앙 승객석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이쪽에도 수납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은 아니고요, 단순 수납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은근히 유용하게 씁니다. 그리고 수납함 좌측으로 엔진 스타트 버튼을 위치를 하고요. 수납함 이제 아래쪽으로 미디어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이쪽에 이제 비상등, 좌우측에 이제 카메라랑, 그렇죠, 주차 관련 보조 시스템을 끄거나 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에어컨 컨트롤러가 위치를 합니다. 이 에어컨은 명칭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 트리존이라고 이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2열도 언더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3열에도 송풍구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구성은 좀 전에 언급을 했지만 대부분 지금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리 버튼을 좀 좋아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용했을 때 좀 편리하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트리존이기 때문에 1열 같은 경우는 좌우 독립적으로 온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 레버는 이쪽 지금 빨간색과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건데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하면 되고요. 좌우측 끝에 라인에는 열선과 통풍, 이 시트 구성을 설정할 수 있는 구성이 제공해 주고요. 스티어링 열선도 이쪽 버튼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심플하고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 가장 앞단입니다. 이쪽에도 정말 넓은 수납함을 제공을 해줍니다. 웬만한 차량에 이제 거의 센터 콘솔 사이즈 수준이에요. 상당히 넓은 콘솔을 이 전면 쪽에도 제공을 해주고요. 이 콘솔 좌측 라인에 미디어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USB는 A와 C 포트,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USB 포트는 이렇게 두 개를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게 좀 사용할 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센터 터널 중앙입니다. 일단 변속기, 다이얼 변속기가 위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돌려서 이제 변속을 하는 방식이고요. 로우 기어는 버튼이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변속기 하단 쪽에는 전체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홀드 버튼 이 아이콘은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죠. 왜 이게 오토홀드지? 이렇게 돼 있고, 오토홀드 밑에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보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다이얼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이거 상당히 많은 걸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7가지인 걸로 제가 봤는데, 일반, 미끄러운 모드, 산길, 깊은 눈길, 모래길, 그리고 에코, 스포츠, 견인, 이런 식으로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익스플로러 모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 댐핑 컨트롤 시스템 자체는 없어요. 대신에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 드라이브 모드, 그러니까 터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같은 얘기겠죠. 드라이브 모드니까 같은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 사륜 구동 출력 배분 위주로 이 드라이브 모드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기능은 잠시 한번 또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센터 콘솔. 일단 센터 콘솔 안쪽에는 12V 파워 아울렛 포트가 별도로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콘솔 사이즈도 상당히 넓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 정도의 구성이면 정말 많은 짐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익스플로러가 실용적인 면이 상당히 좋아요. 이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직관적이고, 실내 이런 다양한 수납함 이런 것들이 진짜 패밀리 SUV를 쓰기 딱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좀 까딱하면 지나갈 뻔했는데, 요 콘솔 앞쪽에 경사로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죠? 여기 무선 패드가 이쪽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프 쪽에는 트윈 패널 문루프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기본으로 제공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하단 쪽 이제 스크린 같은 경우는 2단으로 오픈이 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오픈을 누르면 딱 중간까지 오픈이 되고요. 또 한 번 누르면 이제 완벽하게 오픈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익스플로러가 잘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양한 차량들, 많은 차량들을 시승을 해보면 이 뭐라 그럴까요? 차량이 컨셉이 딱 있잖아요. 이 차는 스포츠, 이 차는 패밀리 SUV, 이 차는 그냥 무난한 승차감,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라고 보면, 이 익스플로러는 정말 패밀리 SUV로 쓰시면 정말 만족감이 높으실 것 같아요. 이 수납함 구성,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가 정말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이 차량을 난 좀 큰 차량이 좀 필요한데 SUV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익스플로러가 상당히 큰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 이 한국 시장에서 이 익스플로러라는 모델이 판매량이 높고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타니까 이 장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성비라고 표현을 하기가 참 애매하죠, 차량들은. 왜냐하면 가격대가 워낙 높은데 그걸 가지고 가성비라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구성 자체만 봤을 때는 완벽하게 가성비가 좋아 라고 하기에는 이제 차량이 좀 많이 가격대가 익스플로러로 있기는 하지만, 딱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이 가성비뿐만 아니고 실용적인 면에서 조금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익스플로러 모델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일반으로 변경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익스플로러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맥퍼슨 스트럿, 후륜은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승차감이 들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익스플로러 모델은 조금 다릅니다. 표현을 하자면 단단함을 기초로 한 부드러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작년이 아니죠, 2년 전에 시승했을 때도 제가 똑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도로 사정이 좋은 구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탄탄하게 좀 받아주는 맛이 있어서 고속주행을 하다가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이 구성이거든요. 조금 이제 도로 사정이 안 좋거나, 특히 과속방지턱 이런 구간을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 탄탄한 느낌이 좀 많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특이한 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시승했을 때도 엔진 음색이 좀 특이합니다 라고 그랬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이 엔진 음색은 이 고속 영역보다는 저속 영역에서 들리는 이 약간 회전하는 음색이 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았대요. 그렇죠. 뭐 연식 변경만 사실 된 부분이라, 그 외의 부분에서는 예전에 시승했던 익스플로러의 이 주행 느낌이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방지턱은
제가 예전 시승했던 당시에 언급했던 게 기억이 나서 오늘은 특별하게 짐을 안전벨트로 전부 다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이 정말 이렇게 튀어 올릴 정도로 승차감 쪽으로는 조금 탄탄하게 받아주는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밀리 SUV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편안하게 이렇게 세팅을 했다기보다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고속 영역도 생각하고, 그리고 차량에 이제 탑승객도 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 서스펜션에서 받는 하중이 좀 이제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주행 성향을 이렇게 좀 맞춰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부드러우면 이 고속주행 안정감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익스플로러는 완벽하게 승차감이 좋다라기보다는 뭐 적당하게 타협을 잘 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승차감 좋은 것보다는 적당히 탄탄한 거를 좋아하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세팅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변경한 후에 별도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패들 시프트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한번 코너링 강수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브레이크 밟고 스톱. 야, 이게 차량 자체가 지금 외형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덩치가 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전에 제가 시승했던 게 마세라티 르반떼 모델이었거든요. 그 차량도 존대형급 포지셔닝이라서 차량이 좀 큰데 실제 외관에서 봤을 때 이 익스플로러가 더 커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정성적인 이제 SUV 형태예요. 그러니까 르반떼는 약간의 쿠페 라인 형식이 좀 들어가 있어서 외관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 그래 이 정도면 돼 이런데, 이 차량은 좀 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고속으로 밀어붙였을 때 이 밀어주는 이 구성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2.3L 4기통 엔진으로 이 크나큰 자체를 정말 가볍게 밀어주는 느낌은 파워트레인 구성에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승객을 좀 더 태우고 그만큼 이제 승객이 늘어나면 이제 하중도 좀 많이 늘어나겠죠.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의 파워트레인 구성이다라고 하면 주행하셨을 때 답답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파워트레인 구성력인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가볍게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볼까요, 다시? 와, 돌아서 제가 일부에서 이 트림 설명 드릴 때 예전에 시승했던 3.0L 트윈터보 엔진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조합이었거든요. 그 차량이 제일 높았어요. 당시에 제가 시승했을 당시 익스플로러 트림 중에서 그게 405마력 정도의 출력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출력이거든요. 뭐 물론 그 차량이 이제 그 트림 자체가 이제 조정이 되면서 현행 3.3L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조합 이 트림이 이제 신설되면서 이제 대체가 되면서 300마력대로 이제 변경이 됐지만, 사실상 익스플로러는 제가 딱 보니까 300마력 초반에서 중반 영역까지 이 수준까지의 이 출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차량의 주행 느낌을 느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이 세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00마력대에서 이제 조금 높거나 그 수준으로 출력을 좀 밀어주면 차량 주행했을 때 답답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게 현행 2.3 에코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 성능에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세팅도 이게 차량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잘 밀어주는 세팅이기 때문에 이 코너가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차량 서스펜션 자체가 탄탄하게 조금 조여준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코너링 쪽에서도 주행을 했을 때 안정감으로 좀 느끼게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준대형급 SUV 거기다가 2.3L 진짜 4기통 가솔린 엔진 싱글 터보 엔진으로 이렇게 차량을 가볍게, 지금 무게가 2톤이에요 딱 거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볍게 이 주행 성능을 뽑아주는 거는 세팅을 정말 잘한 거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사실 차가 크면 달리기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익스플로러는 그 부담감을 조금은 잡아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가족들을 태우거나 이랬을 때에도 충분히 고속 영역으로 차를 밀어붙여도 어느 정도의 이 안정감은 확보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이게 초반에 강하게 풀 브레이킹을 들어가면 ABS가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레이크 패드 담력까지 같이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이 브레이크 이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거는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성능이 좋은 고사양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 정말 무난하게 제동을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차량이 어느 정도 서스펜션에서 조금은 탄탄하게 받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장점으로 느껴지는 건, 보통 코너 들어가서 급브레이크를 전개를 하면 이건 뭐 차체 세팅 그리고 서스펜션 쪽에서 어떻게 보면 관여를 좀 많이 할 텐데, 밸런스가 확실하게 좀 무너지는 차량들이 있어요. 코너 들어가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하중 이동에 따라서 약간은 불안해지는 차량들이 있는데, 익스플로러는 기본 성형 자체가 이 세팅 자체가 탄탄하게 좀 조여졌기 때문에 고속주행 안정감도 그렇고 풀브레이킹, 특히 코너에서 풀브레이킹을 들어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쓰고 갈 정도의 이 안정감을 좀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팅을 잘한 거예요. 그만큼 큰 차를 가지고, 야, 이게 코너 들어가는 거 보시면 여기 한번 튀어 여기를 잡아줘요. 튀는 구간이 있거든요. 저기에서 절대로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 브레이크 밟아서 방지턱 다시 넘어갔을 때 이때도 브레이크에서 담력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는 그런 점 전반적인, 이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장점이 또 많이 느껴지네요. 확실히 익스플로러가 이게 잘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포드 2.3 에코부스트 모델입니다. 가속성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요. 모드 변경 이외에는 특별하게 조작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특히 이 패들 시프트까지 없기 때문에 현재 세팅으로 가속 페달만 전개해서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속,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속주행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게 준대형급 SUV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일단 저 터널 구간 확실히 이 노하우가 생기니까 아주 오래전에 시승했을 때보다 이 속도 영향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계측했던 거 곰곰이 생각하면 약 저희 기준 속도보다 9km 덜 나온 걸로 제가 그때 당시에 테스트한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이 가속했을 때 느낌을 보면 저희 기준 속도에 딱 맞춰서 저 터널 구간을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3L 4기통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이 크나큰 2톤이 되는 차체를 가지고 있는 익스플로러 모델, 이 준대형급 사이즈를
밀어붙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파워트레인 구성에서 상당히 좋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서스펜션을 조금 이렇게 탄탄하게 조여놓으면 주행했을 때의 느낌, 그리고 코너링, 직선 구간, 이 전반적인 이 속도 영역에서도 차량 거동 자체가 안정감이 좀 느껴지는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전에 코너링 가속성능 언급했을 때 300마력 중반까지도 이렇게 좀 확보를 해주면 조금 그래도 차량이 이렇게 좀 잘 받아줍니다 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바로 이 세팅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예전에 PHEV,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400마력 수준에 좀 오버가 되는 스펙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넘어가면 차량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게 좀 더 많이 올라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익스플로러가 모드별로의 차이가 사실상 이 사륜구동,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시스템 이외에 구동 이거 이외로는 사실은 없어요.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스티어링 휠을 좀 더 조여주거나 이런 특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 준대형급 사이즈라는 걸 감안을 하면 조금 더 살짝은 무겁게 좀 조여주면 안정감이 좀 더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제 힘을 들이지 않고도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하는 이런 주행 느낌도 좀 들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요 300마력 요 수준에서 3장력 플래티넘까지 그 수준의 마력대가 익스플로러의 이 장점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시승했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PHEV를 어떻게 보면 단종시키고 하이브리드 거기에다가 자유롭게 엔진을 이렇게 좀 매칭을 시켜서 그 마력대로 유지를 시켜 놓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3 에코부스트 모델도 준대형급 사이즈라는 걸 감안을 하고 여기서 이제 승객들을 많이 이제 탑승을 시키고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한 이 고속 영역까지 밀어붙여주는 이런 느낌은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뽑은 거죠. 배기량도 어느 정도 적정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성능이 좋게 하려면 배기량을 무조건 올리고 그리고 차량 세팅을 좀 더 하드하게 바꾸면 되는데, 현 시점에서 익스플로러 포지셔닝을 정말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한 2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이 익스플로러 모델. 제가 시승기 2년 전에 초창기에 이제 막 컨셉 잡아가서 시승 진행했을 때 패밀리 SUV라는 이 차량 지향하는 포지션, 그러니까 성향만 봤을 때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점, 2년이 지난 후에 현재 시점으로 보면 제가 다양한 차량들을 그동안 시승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조금 쌓여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익스플로러를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만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이 익스플로러 모델 상당히 매력이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 자체가 준대형급 포지셔닝이라서 뭐 이런 큰 차체를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컨셉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패밀리 SUV, 덩치도 좀 있는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점이 느껴지는 모델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이 익스플로러, 현행 익스플로러 모델이 좀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2.3 에코부스트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더 파크 모터스 용인 전시장에 방문을 해보시면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 시승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승차가 익스플로러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2.3과 3.0 플래티넘 모델까지 지금 비치를 해놓고 있고요. 3.3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직 입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트림, 두 가지의 모델로 시승이 가능하니까 하단에 저희 매니저님께 연락을 하셔서 이 시승 상담까지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느꼈을 때 실내외에서 가장 큰 차이 나는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구성은 없어요. 플래티넘 모델이랑 뭐 옵션에서 일부 좀 추가가 되고 이런 건 있지만 구성, 확실하게 눈에 띄는 구성 중에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역시나 2열 시트 구성이 좀 다를 겁니다. 2열이 독립 시트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2.3 리미티드 에코부스트 모델이랑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 쪽에서는 아무래도 3.0L V6 엔진 가솔린 터보 엔진이 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 성능 부분에서는 3.0 모델이 좀 더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의 부분에서는 2.3과 3.0 동일한 이런 구성,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만에 포드 익스플로러 모델 시승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포드 링컨 차량 새롭게 새로운 연식으로 나온 모델들 시승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차량, 즐거운 차량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m running your way, but you push me away. Your lifeline, losing your mind. I'm here for you, babe. I've loved you the same this whole time. So tell me, what's on your mind? And I'm not here to hear you say you're fine. I can take the pain you hold inside. I wanna know, wanna see it. Can I feel your kryptonite? Can't get this off my mind. Does it only control you? Let me in, I'll help you out. I won't lose you this time.